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, 그 뒤편에는요, 우리가 거의 잊고 지냈던 아주 특별한 한 챕터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쓰인 역사인데요.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믿기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 사실입니다. 무슨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머리카락이 달러를 벌어들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그냥 1970년대의 일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곤 하는데요. 그건 사실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. 정확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 산업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70년대 초반에 그야말로 정점을 찍고 70년대 후반에 빠르게 저물어갑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독특한 산업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? 어떤 조건들이 딱 맞아떨어져서 한국이 가발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? 정말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. 첫 번째는 서구의 패션 트렌드였고요. 두 번째는 당시엔 저렴했지만 손길 하나는 정말 섬세했던 한국의 노동력이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전이라는 아주 특수한 국제 정세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. 세상은 가발을 원했고 한국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가발 산업은 기계로 그냥 찍어내는 그런 산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머리카락을 일일이 모아서 고르고 염색하고 그걸 또 한 올 한 올 망에 심는 상상 이상으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거든요.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자, 그럼 이 산업이 전성기 때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1970년 즈음에 가발이 섬유, 바로 다음가는 대한민국의 2위 수출품이었습니다. 심지어 합판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.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머리카락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그리고 마침내 197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가발 수출 1위 국가자기에 오릅니다. 이 산업이 얼마나 시장을 지배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죠. 사실 이렇게 큰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당시 YH무역이라는 회사 단 하나가 1년 동안 수출한 가발 액수만 무려 45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죠.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의 뒷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는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에서 잠시 벗어나서요.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의 아주 작은 이야기,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상품의 원료는 그 시작 전부터가 너무나도 개인적인 바로 우리 인간의 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죠. 이 산업은 크게 두 그룹의 여성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. 한쪽에는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야만 했던 여성들이 있었고요. 다른 한쪽에는 공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남의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엮었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럼 그 머리카락은 도대체 어떻게 공장까지 왔을까요? 바로 이 브로커 시장을 통해서였습니다. 중간상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머리카락을 사 모았는데요. 이들이 바로 원자재와 공장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했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럼 공장 안의 상황은 어땠을까요? 이 숫자 하나가 당시에 열악했던 노동 환경을 그대로 보여줍니다.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.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그렇게 잘 나가던 산업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붕괴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. 아주 복합적이었죠. 첫째, 유행이 바뀌었고요. 둘째, 값싼 합성과발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자체가 성장하면서 더 이상 이런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이 버티기 힘들어졌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산업의 역사에 비극적인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1979년의 YH 사건입니다.
한때 최고의 수출 기업이었던 YH 무역이 문을 닫자 여성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는데요. 결국 이 과정에서 한 분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가발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. 이 표가 YH 사건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. 한때 수출 신화의 상징이었던 기업이 무너졌고 이에 저항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폭력적으로 짓밟혔습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서 당시 박정희 정권 몰락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면서 우리 역사에 아주 큰 힌적을 남기게 됩니다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요. 과연 이 머리카락 경제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 이야기는요, 결국 수출 통계나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이 모든 숫자 뒤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. 머리를 잘랐던 여성들, 그 머리카락을 실어 날랐던 중간상들, 공장에서 한 올 한 올 가발을 만들었던 여공들,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었던 노동자들.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 가발 산업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. 대한민국은 한때 머리카락으로 달러를 벌었고요. 그 산업은 1960년대에 태어나 7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뒤 1979년 YH 사건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이 특별한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국가의 눈부신 성공 신화, 그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대가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